네. 자, 바로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동훈 공수처장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. 오동훈 공수처장이요.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. 네. 아 근데 대체 뭔 일로요? 일단은요. 그 김태훈가 그 뭐 옛날에 구청장 후보 국힘에 했던 그 고발을 했어요. 고발을 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을 했고요. 서울중앙지검이면 공수처장이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동네인데요. 일단 내란죄 직권남용 이렇게 걸었습니다. 내란죄 직권남용. 그때 공수처장이 내란죄 뭐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. 너무 무뜬금이죠. 그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 호언을 다 둘째치고 근데 이 내란죄 감이 됩니까? 일단 내란죄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보면 되는데요. 헌정질서 교란을 목적으로 아니면 뭐 주권 침탈을 목적으로 뭐 이런 건데 헌정질서 교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저쪽 주장을 따르자면은 일단 이 기사가 너무 단신이라서 정보는 없는데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을 넣으면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. 뭐 이 부분이 되겠죠.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를 했다.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. 요게 이제 헌정질서가 교란됐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. 헌정질서가 그럼 엉망이 되잖아. 그 주로 헌정질서 하면은 삼권 분립 같은 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들이 교란되는 걸 말하는데 그럴 목적으로인데 목적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너무 넓게 보면은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폭력행위,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가 뭐 경찰력 같은 걸 무리하게 동원했을 때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체포 작전에 막 그 경찰 기동대에 뭐 마약반 넣겠다고 막 이러고 설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억지스럽지만 아마 내란죄로 구성한 게 아닌가 싶겠고요. 내란죄에 해당 안 되면 뭐 직권남용 둘 중에 하나 걸려라. 그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작전이기도 하죠. 똑같은 거에 미러링 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일단 내란죄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이다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게 오랫동안 논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? 없어. 그거는 경찰 거야, 경찰 거.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. 없는데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경국이죠. 네. 그러면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건 뭐야? 직권남용에 해당해요. 직권남용. 근데 현직 대통령이 소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직권남용으로 소출은 안 받죠. 직권남용은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.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, 내란, 외환 두 가지죠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?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또 그닥 큰 한차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또 지배적입니다.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직권남용으로 내가 수사를 할 거야. 근데 임기 중인데? 임기 중이잖아. 임기 중에도 수사는 할 수 있어. 근데 소출하는 것은 뭐냐? 기소죠. 기소.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이 초식을 잘 써먹어야 돼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출하는 뜻은 무엇이다? 다시 한번 기소예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쳐. 아주 재수없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됐어요. 되면은 받던 재판은 계속 받아요, 안 받아요? 받습니다. 재판 받아요. 재판 받습니다.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야? 기소가 안 되는 거죠. 새로운 기소.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마찬가지예요. 기소는 안 받지만 재판이나 수사 다 받는 겁니다. 심지어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건데요. 그러면은 지금 수사는 해놓고 일단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해. 그럼 대통령이 협조를 해줘야 돼, 말아야 돼? 아니 또 협조를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 수사권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. 수사를 안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. 근데 부적절하게 다 안 하는 거죠. 대통령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야 되고 할 일이 그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안 하고 회피하는 것뿐이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다. 다만 기소를 못해. 기소는 탄핵되고 난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내란죄는 뭐야?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연결된 범죄는 또 할 수가 있거든요. 공수처에서 수사 연결된 건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 내란죄이 살짝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되게 애매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. 그럼 수사권이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해라는 말은 성립은 안 됩니다. 수사권이 있으니까요. 네.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직권남용에도 해당이 안 되고 내란죄에도 해당이 안 된다. 공수처장에 대해서. 네.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인 거예요. 네. 오동훈 공수처장을
고발한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근데 이거 큰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네. 고발을 하면은요. 일단 기각을 하더라도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검사 한 명은 붙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니까 야 이거 기소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럼 저게 무의미한 저런 뻘짓을 왜 하지?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보기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뭐 배수민 같은 유튜버들 막 내란 선동죄로 막 고발하고 내란이 끝났는데 뭔 내란 선동죄가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내란이 끝났는데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유튜버 정치인들 막 고발을 막 하는데 저런 거 진짜 무고죄.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. 위축시키고 피곤하게 네. 만드는 게 미안하지만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10배는 더 많이 하는 행동. 10배가 뭐야? 100배는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응성께서 저런 또 뻘짓을 또 하는 거야. 뻘짓에 뻘짓으로 대응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저희 카톡 계엄령 이거 민주당에서 치고 나오니까 국힘당의 주진우 의원이 그 협박죄로 맞대응하잖아요. 가만히 있으면 이쪽이 기가 너무 빠지고 죽고 위축이 되니까 기죽지 말라고 저거 하는 건데 그냥 양쪽 다 안 하면 시작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시작한 쪽이 확실히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거 법적인 해프닝에 불과하고요. 이후에 팔로우 되는 기사 보시려고 막 관심 가지실 필요 없을 겁니다. 아마 더 이상 후속 기사 안 나올 거고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인데요. 해프닝에 해프닝으로 대응한다.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다. 근데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. 서로도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싸우더라도 뒤에서 좀 적당히 하고 악수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그 불필요한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의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, 타협,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전멸했죠. 언제 전멸했죠. 전멸했다? 네. 바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 친명 이외, 친명과 했으니까. 찐명 이외 모든 그 민주당 인사들을 대량 학살하면서 그냥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 바뀌면서 그런 인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아까 제가 뭐 열 몇 명씩이나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고 무고한 시민들 카톡으로 대화 나누고 뉴스 퍼나르는 거를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당에서 아마 칭찬받을 거예요. 인센티브가 확실히 주어집니다. 민주당이 문화고 자식 다 필요 없고 문화는 인센티브가 만드는 거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뭐 이야기했지만 일반 시민들 고소 고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수 나훈아 씨가 아니 진짜 59년 예술 인생을 총정리하는 방송에서 공연에서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쓴소리를 들었어요. 쓴소리를 들었으면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정치인이라면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사회의 큰 어른께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다 알게 열심히 듣겠습니다. 해서 나훈아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고 대한민국 좋은 데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. 아무 일도 없어. 나훈아 선생님께서 다시 노래할 만큼 신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? 이게 정치적인 죽어? 레토릭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이거를 막 뭐 김원희 의원은 갈 때 곱게 가라. 세상에 갈 때 곱게 가라.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이재명이 얼마나 좋아했겠어.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게 바로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거다. 지랄 나이 쌈 80 넘은 먹으시고요. 가수가 예. 공연하다가 한마디 했다고 사회 분열을 부추긴데 이거 너무 말이 그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국민 거는 아니요? 이재명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. 예. 너무 끔찍합니다, 진짜.